안녕하세요. 저는 애시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FA 무료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조 해석 예제고요. 새로운 예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전에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영상은 간단한 파트 하나 가지고 후크에 대한 해석을 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예제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예제들이었으면 오늘은 그 후크 예제처럼 좀 처음부터 결과 분석까지 쭉 볼 수 있도록 준비한 예제고요. 대신에 그거와 다르게 부품이 많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포인트들이 더 들어가게끔 준비를 해서 실제 해석을 하실 때 겪게 될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지금 예제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중간에 나타나는 에러에 어떻게 해결하고 결과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또 선형에서 비선형에서 이런 부분도 나오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스틸 집게 예제를 가지고 풀어볼 예정이고요. 스틸 집게는 이렇게 손잡이가 와이어 형태로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리벳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간단한 형태지만 파트가 두 개 이상이고 그리고 좀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예제라서 요거를 선택을 했고 또 형태 자체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요거 보시는데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서 요 간단한 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예제는 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을 설정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프릭셔널, 노 세퍼레이션 등을 다루고 그리고 컨택 툴까지 포함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이즈 바꾸고 어떻게 메시 조밀하게 하는지 리파인먼트까지 포함되고 풀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게 해석이 풀리지 않고 에러 메시지를 받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이 자유도 구속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해석 이제 설정하는 부분에서 이 스텝 컨트롤 부분도 오늘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 해석으로 했을 때 비선형 해석으로 했을 때 주의할 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접촉에 의한 비선형과 재료의 비선형까지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건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타임 코드를 걸어 놓으니까 거기 필요한 부분 따라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워크벤치 실행을 해서 처음부터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벤치가 실행되었고요. 제가 쓰는 버전은 2022R1 버전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시스템 중에서 저희는 어널리 시스템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스태틱 스트럭처는 정적 구조 해석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생기면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재료 설정하는 부분부터 형상, 모델, 셋업, 솔루션, 리절트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 스트럭처 스틸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새로 입력해도 되고 대신에 저희는 오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가져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은데 그 중에 요 제너럴 넌리니어 머티리얼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재료명 뒤에 NL이라고 있는데 이게 넌리니어를 줄여서 NL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 스테인리스 스틸 선택해 주시고 요 옆에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이 책 표시가 되면서 저희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료가 되었고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클릭해 주시면 빠져나와서 지금 원래 스트럭처럴 스틸만 있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비선형 재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바일리니어 아이소트로픽 하드닝 모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바꿔보면 이 일드 스트렝스가 항복점이 210 메가파스칼인 재료고요. 그리고 이 탄젠트 모듈러스가 있는데 탄젠트 모듈러스는 항복점 이후에 나타난 소성 구간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선형 물성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우측 상단에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테인리스 스틸 넌리니어 포함된 이 재료를 사용할 겁니다. 완료되었고 꺼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오메트리 형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후크 예제를 말씀드릴 때는 여기 우클릭을 해서 임포트 지오메트리에서 브라우저에서 바로 가져다가 썼는데, 오늘은 이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시켜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스페이스 클레임 지오메트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되었고요. 스페이스 클레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카티아나 뭐 솔리드웍스처럼 CAD 툴인데, 이제 NCS에서 제공하는 CAD 툴이고요. 여기서 도면 그리고 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준비된 CAD 파일을 가져올 거고요. 좌측 상단에 열기를 통해서 이제 폴더를 찾아서 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기본 포맷이 스페이스 클레임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 파일로 바꿔주시면 파일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이 STP 스텝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형상이 잘 불러 들어와져 있고요. 형상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3D 형태로 좌측 트리를 보시면 솔리드 형태로 요 세 개 파트가 잘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클레임 안에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면 형상이 이미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가끔은 불필요한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나 뭐 형상을 더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집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 해석을 볼 건데, 이 앞에 있는 이런 집게 잡는 부분에 있는 돌기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요. 구조 해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주게 될 거고요. 이게 있으면 메쉬를 짤 때 이 부분까지 메쉬가 들어가면서 메쉬 숫자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상은 지워줄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작은 라운드들도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의 부분이 아니라면 다 빼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서 오늘은 이 돌기만 빼는 걸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 좌측 체크를 풀어주시면 숨겨지고요. 그래서 작업하고 싶은 요 지오메트리만 놔둔 뒤에 이제 이 돌기를 지울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요 위에 셀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우고 싶은 부위가 이 박스 안에 들어가도록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박스 안에 있는 면들만 선택이 돼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면들만 선택이 되니까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델 키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삭제가 되었고 형상 일부가 삭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거를 다 선택하게 되면 돌기뿐 아니라 다른 면들도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돌기만 선택되도록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델키 반복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지워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알들도 원래는 다 지워주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놔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한쪽을 지웠는데 반대쪽도 지워진 게 이게 서로 미러가 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워주는 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지워줄 수 있고 뭐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데, 또 오늘 해볼 거는 지금 집게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제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죠. 집게가 조립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조립이 완료된 뒤에 어떻게 보관 과정에서 뭐 밟혔을 때 아니면 어디 끼었을 때 같은 상황, 아니면 사용 과정에서 이제 뭘 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 이런 다양한 사용 중에 대한 해석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사용 중에 대한 해석으로 이 집게 부분에 어떤 물건이 잡혀 있고 그거를 손으로 이 안쪽에서 잡고 있을 때 이 집게 와이어에서 어느 부분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 변형은 얼마큼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집게가 이제 벌어져서 물건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 자체는 제가 경계 조건으로 대체를 할 거고요. 대신에 이 집게를 회전을 해서 물건을 잡고 있는 것처럼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무브를 이용해야 되고요. 무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하나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핸들이 생기게 돼요. 핸들 보면은 각 축, 세 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요 회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끔 나타나고, 이걸 잡고 움직이면 이렇게 그 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무브 기능을 쓰면 아주 손쉽게 회전이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고정 축을 중심으로 회전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고정 축 중심에 이 핸들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먼저 이 리벳을 숨겨 주시고요. 그래서 요 원 안쪽으로 핸들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무브를 클릭하시고 다시 회전하고 싶은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이 핸들의 노란색 부분을 잡고 이 원통 안으로 이동시키면 그 중심에 이제 핸들이 이렇게 딱 고정되게 돼요. 그러면은 요 회전 방향 이 파란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각도를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10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미러가 돼 있어서 하나 10도로 했지만 반대편도 이제 마이너스 10도로 이렇게 움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하나만 움직이고 싶다, 미러인 거 효과를 없애고 싶다 하면 이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하고 소스 가신 다음에 이 Make Independent를 누르시면 하나만 별도로 움직이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 얘를 원통 안쪽으로 가져가고 축을 누른 다음에 10mm, 10도로 해보면 이렇게 하나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에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요 매저 가셔서 매저 클릭하고 측정하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서 요 선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반대편 선까지 클릭하면 이 사이가 약 45mm 떨어져 있는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개 리벳, 각 와이어 2개 쌍으로 된 이 형태로 해석을 진행할 거고요. 완료됐기 때문에 꺼주시면 됩니다. 지오메트리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미케니컬을 실행합니다. 네, 지금 미케니컬이 실행이 되었고요. 위쪽 창을 보시면 스태틱 스트럭처럴 미케니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에서 이제 접촉, 메쉬, 그리고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확인하면 좋은 부분이 이 유닛에 가셔서 현재 내가 사용하는 단위계가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밀리미터, 킬로그램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틀이 순서대로 보면 좋고요. 저희는 지오메트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지오메트리를 보면 이제 이 3개 지오메트리가 각각 들어와 있고요. 이걸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 해당되는 파트가 색깔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요 옆쪽에서 이제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료를 어사인 할 수 있어요. 지금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른쪽 세모를 클릭하면 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선택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미처 추가를 못했으면 이 위쪽에서 바로 검색을 하시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련된 거 되고 추가된 걸 클릭하시면 어사인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비선형 효과 없이 재료는 선형 재료로 볼 거기 때문에 이 비선형 효과를 꺼주시고요. 요 열도 상관없기 때문에 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머지 파트도 다 반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지오메트리는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이제 저희가 아까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기본 물성치인 스틸과 이 스테인리스 스틸 들어있고,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도 이 비선형 물성치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클릭해 보면 상세에 입력한 그 재료, 비선형 재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좌표계, 글로벌 좌표계가 지금 이렇게 딱 좋게 고정축으로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이건 그대로 두고, 그래서 지금은 좌표계를 추가하지는 않고 다음 커넥션으로 갈게요. 이제 커넥션으로 가면 저희가 파트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파트 사이에 관계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크게 이 컨택과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조인트는 오늘은 사용하지 않고 컨택을 사용할 거고요. 근데 컨택이 이미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열어보시면 컨택 리전이 3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시스 미케닉을 실행할 때 이 오토 디텍션 세팅에 의해서 이미 예상되는 컨택 페어를 다 만들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컨택 리전 하나 눌러보시면 지금 이 가운데에는 어떤 컨택이 되어 있는지 관련된 부품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컨택 바디랑 아래쪽에 타겟 바디 해서 각각 컨택하고 있는 쌍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컨택 바디는 빨갛게 이 면이 페이스가 되어 있고, 좌측에 이 설정 부분을 보면 컨택 부분에 4개의 페이스가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타겟도 클릭해 보시면 반대면에 다 마주하고 있는 이 면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완전히 꼭 닿아 있진 않더라도 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컨택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오토 디텍션 할 때 이 톨러런스 밸류가 있는데, 이 밸류 안에서 들어와 있다면 그 페이스들은 다 컨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본디드 컨택으로 되어 있고요. 본디드 컨택은 서로 고정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풀려고 하는 거는 이 집게의 움직임이 있고, 특히 이 부위에는 서로 상대적인 이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와 가장 가까운 프릭셔널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찰 계수는 이 재료에 맞는 마찰 계수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0.3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꿔주지 않고 디폴트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컨택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하나의 와이어에 그 리벳이 서로 닿아 있는 부분이 각각 면이 4개가 이렇게 설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프릭셔널로 가고 개수는 0.3으로 넣고 디폴트를 놓는데, 이제 한번 여기서 바꿔줘야 될 거는 지금 컨택 바디가 이 와이어고 타겟 바디가 이 리벳인데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컨택 바디 쪽에 엘리먼트가 생성되고 그쪽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고 더 부품이 작고 아니면은 곡선이 있는 이 볼록한 부품들을 보통 컨택으로 잡기 때문에 저는 이 리벳이 가도록 바꿔줄 건데, 쉽게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이 플립 컨택 타겟을 하면 이렇게 컨택 바디 컨택 사이드에 리벳이 가고 타겟에는 이 와이어가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이제 와이어랑 리벳도 각각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플립을 해줘서 위치를 바꿔주고 컨택 타입은 프릭셔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단은 디폴트 세팅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는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이에요. 정답이라고 하면 좋은 거는 메쉬 엘리먼트 크게 작을수록 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지만, 그 반대로 메쉬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해석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확성을 가져가면서 엘리먼트 숫자를 조절해야 되고요. 지금 이 와이어의 지름이 한 4mm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 크게 되는 2mm로 세팅을 해서 메쉬를 할 거고요. 사이징 부분도 일단 어댑티브 그대로 디폴트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메쉬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빠르게 생성이 되었고, 메쉬 생성된 숫자를 보면 지금 48,000개의 노드가 생기고 25,000개의 엘리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결과를 좀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우지 않은 R들을 다 살려서 지금 메쉬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일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엘리먼트가 크다 보니까 좀 그 면이 잘 표현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 사이즈에 따라서 면을 원래 CAD 영상을 잘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 못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잘 표현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업데이티브 사이징을 쓰면 레졸루션을 통해서 좀 더 조밀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한 단계만 더 높여서 메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사이즈가 좀 더 늘어났고, 보면은 아까 보이던 그 면을 잘 못 따라가는 엘리먼트들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정도로 일단 글로벌한 사이징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즈를 넣으면 전체 바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고, 대신에 저희가 이 가운데 지금 컨택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택이 포함되는 부분에는 메쉬 사이즈를 더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있는 컨택들이 특히 프릭셔널 컨택은 비선형 컨택이기 때문에 해석을 수렴시켜야 되는데,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메쉬 사이즈가 더 작을수록 좋아서 이 관련된 이 부분만 메쉬 사이즈를 작게 할 텐데요. 전체 바디를 다 바꿔도 되지만 오늘은 사이징을 이용해서 이 메쉬에서 우클릭 하시고 인설트 가시면 다양한 메쉬 컨트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이징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스콥 지오메트리에서 지금 이 세 개 바디를 다 클릭해 줍니다. 다중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 한 뒤에 이제 엘리먼트 사이즈를 이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로 타입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영향이 있는 구 안에서만 이 사이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의 센터를 주고 구의 크기를 정의하면 구가 생기고 그 안에 엘리먼트만 내가 설정한 사이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엘리먼트 센터는 좌표계를 통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은 글로벌 좌표계만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저 레디어스는 한 10mm 정도 저희가 컨택되고 있는 부위를 다 포함되게끔 해서 이 반지름 길이를 줬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글로벌 좌표계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새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해주는 방법으로는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가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 인설트 가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지오메트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면 선택한 지오메트리 중심의 좌표계가 글로벌 좌표계 그 얼라인돼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바디를 바꾼 다음에 리벳을 선택하면 어플라이 하면 이 리벳의 중심에 오는 좌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글로벌 코디네이트는 여기 있고 새로 만든 거는 이 리벳 중심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좌표계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려고 추가 생성한 거고요. 바디 사이징 다시 오신 다음에 이 스피어 센터를 방금 만든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가 방금 만든 점 중심으로 해서 구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설정한 엘리먼트 사이즈 한 0.8 정도 네, 지금 0.8 정도로 줘서 더 이제 메시가 작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노드도 한 8만 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 와이어는 숨겨주고 하이드하고 이 리벳 쪽 메쉬를 좀 더 바꿔줄 건데 보면은 결국 이 리벳 안쪽이 컨택이 많이 되는데 아직 엘리먼트 사이즈나 개수가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기만 별도로 우클릭해서 인설트 가신 다음에 사이징 다시 가서 이번에는 바디가 아니라 이 페이스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저는 이 안쪽에 면들을 다 바꾸고 싶은데 이 면하고 주위에 이런 면들 컨택이 일어날 만한 주위 면들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지나가는 면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움직이면 선택이 되고요. 선택하고 저는 이 부위는 아까 전체가 요 주변이 0.8이니까 중간 정도인 0.4mm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를 생성해 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페이스 사이징만 하면 선택한 그 면만 바뀌기 때문에
그 면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들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보시면 여기는 다 엘리먼트가 여전히 크잖아요. 여기는 좀 작아졌지만 그거를 좀 효과를 주려면 이 페이스 사이징에서 이 인플루언스 볼륨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yes로 바꿔주시고 저는 한 1mm 정도 선택한 면의 주변에 1mm 정도 볼륨에도 다 사이징 영향을 줘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엘리먼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일그러지지 않은 정육면체나 정사면체를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볼륨 효과를 주니까 요 컨택되는 면에 다 엘리먼트 개수도 좀 늘어나고 좀 퀄리티도 괜찮게 지금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보여주면 지금 메싱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94,000개 정도 생성이 됐고, 참고로 이 스튜던트 버전은 이 메시 제수 제한이 있는데 128,000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든 엘리먼트든 128,000개가 넘어가면 해석이 진행되지 않아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를 하실 때 글로벌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부위 아니면 좀 중요한 부위, 컨택 있는 부위는 이렇게 별도로 사이즈를 주면서 좀 메시 개수를 조절하시면 효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까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적 구조 해석.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경계 조건을 넣어줄 건데 경계 조건은 제가 요 앞쪽 집게가 이제 잡히는 부분에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완전 리지드한 강체라고 가정을 하면 우클릭해서 인설트 가서 픽스 서포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저희가 아까 돌기를 지웠던 이 두 개의 면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중 선택해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냥 꽉 잡혀 있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게를 잡으려면 이 집게 안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될 텐데 그걸 넣어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인설트 가서 폴스를 넣어줄게요. 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이 두 가지 면을 선택합니다. 네, 선택되었고요. 선택됐는데 이제 저희가 추가로 설정해야 될 거는 이 부위에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의 힘을 넣어줄 거냐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 이 컴포넌트를 많이 쓰게 돼요. 컴포넌트는 저희가 정해진 좌표계에 의해서 X, Y, Z 방향을 힘의 크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좌표계로 되어 있고 이 저희가 오므리려면 아래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 Y 방향으로 10N을 줄 건데 지금 이 축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글로벌 좌표계로 있다 보니까 지금 집게 방향이 완전히 이 X 방향으로 얼라인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Y쪽으로 주면 내가 의도한 방향인지 아닌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번 해석에서는 이 실린더 모양 이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주고 싶어서 그걸 바꿔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좌표계를 생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간 다음에 인설트 가셔서 이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 이 부분을 해주시면 선택한 면 중심에 좌표계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좌표계 원점이 이 중심에 생성되지만 이 축 방향 자체는 글로벌하고 똑같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 축 방향도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X 방향을 이 실린더 면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 프린시플 X에서 X를 지오메트리 셀렉션 바꿔주시고요. 지오메트리를 다시 이 실린더 면을 선택해 줍니다.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데 지금 이 아래 자그마한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좌우를 바꿀 수가 있어서 저는 바깥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방향이 얼라인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 Y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다시 false로 간 다음에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방금 생성한 이 두 번째 걸로 하면 이렇게 힘 방향이 이 축에 맞춰서 10N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도 force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
동시에 힘이 들어간다 가정을 해서 같은 크기의 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로 바꾸고 이제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을 넣을 건데 역시나 축이 얼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을 코디네이트 시스템 추가하고 선택하고 X 셀렉션을 바꾼 다음에 실린더 선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면 얼라인이 되었고요. 다시 폴스로 가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방금 만든 걸로 바꿔주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가서 리스케일 누르면 화살표가 이렇게 좀 커집니다. 이 창 크기에 맞춰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물체가 잡히는 부분에는 픽 서포트로 고정을 하고 이 손으로 오므리는 집게를 잡고 있는 부분에 각각 10N씩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제가 이 실린더 형태의 수직 방향으로 정의를 해서 축을 만들어서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 어널리 세팅은 일단은 바꾸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일단 하게 될 거고요. 일단 보고 싶은 결과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변형 결과 놓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인설트, 스트레스, 이퀴밸런트 지금 세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해 주세요.